화목했던 가족의 저녁 식탁에서 터져나온 고백. 우리는 남매가 아니라 연인이었다. 저는 27 강준석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준서가 만나고 있는 분이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을 혼자 사신 아버지의 재혼 소식이었거든요. 그분께도 딸이 있다. 너와 비슷한 나이야. 네. 앞으로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자. 일주일 후 강남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두 사람. 단정한 미라 이모와 그 옆의 여자. 순간 숨이 멎었어요. 베이지 코트를 입은 긴 생머리의 여자. 유설인. 안녕하세요. 강준석입니다. 유설인이에요.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손끝이 차갑더군요. 무슨 일이에요? 개발자예요. 저는 웹 디자인을 해요.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마음은 어지러웠어요. 이렇게 예쁜 사람이 곧 제 누나가 될 수도 있다니. 한 달 후 부모님들의 혼인신고가 끝났습니다. 축하해요, 아버지. 준서가, 이제 서린이가 내 누나다. 잘 챙겨라. 서린과 미라 이모가 우리 집으로 이사 왔어요. 제 방 바로 옆이 서린의 방이었습니다. 첫 한 달은 조심스러웠어요.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엔 함께 식사하고. 그런데 자꾸 눈이 갔습니다. 서린이 컵을 양손으로 감싸는 모습. 웃을 때 생기는 얕은 주름. 가족이니까 당연한 관심이야. 스스로 다독였지만 심장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비 오는 밤 서린이 젖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하얀 셔츠가 비에 젖어 완전히 투명해져 있었어요. 서린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급하게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린아. 왜? 우린 남매잖아. 그 말이 독처럼 퍼졌어요. 남매. 금기. 하지만 내 몸은 정직했습니다. 서린이 제 앞에서 천천히 젖은 셔츠를 벗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도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 왜? 부끄러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옆에 앉았습니다. 서린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준서가 솔직히 말해봐. 뭘? 나보면서 나쁜 생각 안 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거짓말. 내 눈빛 보면 알아. 서린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래. 밤마다 내 생각하면서. 그만해. 하지만 서린은 멈추지 않았어요. 온몸이 뜨거워져. 이상하지? 우린 남매야.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돼.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서린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키스해줘. 미쳤어? 한 번만. 그럼 정말 오빠 동생 사이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키스는 길고 깊었습니다. 죄책감과 쾌락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몸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서린을 더 끌어당겼어요. 오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오빠라는 호칭이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서린과 마주칠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아침 식탁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도. 준서가 밥 안 먹어. 아버지 말씀에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서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빠 괜찮아. 오빠라는 말에 또 심장이 뛰었습니다. 잠깐 나가 있을게. 화장실로 피했지만 서린이 따라왔어요. 오빠. 문을 잠그고 속삭였습니다. 어젯밤 꿈 꿨어. 오빠랑. 더 깊은 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정말 생생했어. 오빠가 날. 그만. 하지만 서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이런 감정 가지는 게. 그때 문 밖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린아, 준서가 뭐하고 있어? 두 사람 다 얼어붙었습니다. 들킬 뻔한 순간이었어요. 화장실이요. 왜 둘이 같이?
제가 휴지 가져다 드렸어요. 겨우 넘어갔지만 의심의 눈빛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설인이 제 방으로 왔어요. 오빠 잠깐만. 뭐하러 왔어? 누가 보면 어떡해. 모두 잤어. 설인이 침대에 앉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뭘? 이 감정. 죄책감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종일 설인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야. 남매가 이런 감정을 가지다니. 설인이 제 침대로 들어왔어요. 한 번만 안아줘. 안 돼. 아무도 모르게. 이번 한 번만. 결국 설인을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오빠 사랑해. 그 말에 또 무너졌어요. 나도. 그날 밤 더 깊은 선을 넘을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 이모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설인아, 어젯밤에 내 방에서 소리 났는데. 소리요? 내 목소리 같았어. 누구랑 통화했니? 설인이 당황했습니다. 아, 친구랑 통화했어요. 새벽 2시에 의심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는 저를 불러내 대놓고 물었습니다. 준서가 설인이와 사이가 어때? 그냥 평범해요. 요즘 둘이 자주 붙어 다니는 것 같은데. 식은땀이 흘렀어요. 남매니까. 남매라고 해도 선이 있는 법이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부모님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고 설인과 단둘이 있을 기회도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우리가 정말 미친 건 아닐까? 하지만 설인을 볼 때마다 마음은 또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설인이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나 정신과 가봐야 할까? 왜? 이런 감정 가지는 게 비정상적이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 둘 다 치료받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치료받으면 이 감정이 사라질까? 그럼 더 외로워지는 거 아닐까?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도덕과 감정 사이에서 매일 괴로워했어요. 준서가 내가 독립하는 게 어떻겠냐?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왜요? 새 가정이 안정되려면 공간이 필요하다. 눈치채신 걸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원룸을 구해 이사했어요. 설인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혼자 살기 어렵겠다. 괜찮아. 반찬 만들어줄게. 매일. 그날부터 설인이 매일 원룸에 왔어요. 반찬을 가져와서 함께 밥을 먹고 드라마를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우린 남매잖아. 법적으로만 그런 거야. 설인이 제게 기대며 말했어요. 준서가 나 진짜 좋아해. 나도. 그날 밤 선을 넘었습니다. 금기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린 거죠. 2달 후 더는 숨길 수 없었어요.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응, 저희 사귀고 있어요.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미라 이모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설인이와 저 서로 좋아해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미쳤나? 너희는 남매야. 혈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가족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미라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인아, 정말이니? 네, 엄마. 진심이에요. 그날 밤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집 나가. 당장. 아버지, 내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설인이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집 나갈게요. 준석이랑 같이 살겠어요. 미라 이모가 기절할 뻔했어요. 결국 설인과 함께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매일 괴롭혔어요. 밤마다 부모님 실망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너 없으면 못 살겠어. 설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3개월 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만나자. 거실에 앉은 부모님들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결정했다.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뭘요? 우리가 이혼하겠다. 네, 너희를 위해서야. 남남이 되어야 결혼할 수 있지 않겠냐? 눈물이 쏟아졌어요. 부모님이 우리 때문에 희생하신다는 게. 미라 이모가 말했어요. 단 조건이 있다. 1년간 떨어져 살아라. 정말 사랑인지 확인하고. 그 기간에 다른 사람 만나도 상관없다. 그래도 서로를 원한다면 허락하마. 가혹한 조건이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1년간의 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설이는 부산으로 내려갔고 저는 서울에 남았어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설인 생각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다른 여자 만나볼까? 친구들이 소개팅을 주선해줬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설인만 보였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설인에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준서가 나 임신한 것 같아. 뭐라고? 헤어지기 전 마지막 날. 기억나지?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우리가 사랑을 나눈 그날 밤. 확실해? 병원에서 확인했어. 8주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모르겠어.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 더 큰 문제는 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미혼모가 된 설인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결국 설인은 혼자 출산을 준비했어요. 부산의 작은 산부인과에서. 혼자 낳겠다고. 어쩔 수 없잖아. 1년 약속 어길 순 없어.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는다니. 약속을 어기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진통 중인 설인을 붙잡고 눈물을 쏟았어요. 미안해, 설인아. 혼자 아파하게 해서. 바보야. 오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딸이었어요. 준설인이라고 부르자. 우리 이름을 합쳐서. 좋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미혼모와 무직 남자. 아이를 키울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손녀가 있다고. 아버지가 경악하셨어요. 죄송해요. 약속 어겨서. 미라 이모는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 설인이가 혼자 나왔다고. 네. 바보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부모님은 즉시 부산으로 내려오셨어요. 손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네. 할아버지 닮았어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날부터 부모님들의 진짜 계획이 밝혀졌어요. 사실 우리가 이혼한 건 너희 때문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너희가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미라 이모가 덧붙였어요. 법적으로 남매 관계를 없애려고 이혼한 거야. 그래야 너희가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래. 1년 떨어뜨린 건 진심인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이제 손녀까지 봤으니 확실하지 않겠니? 부모님들은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상태였어요. 실제로는 계속 함께 살고 계셨고요.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신랑 강준석, 신부 유설인.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렸어요.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날처럼. 설이나. 응. 비 올 때마다 생각나겠다. 처음 키스했던 날. 바보야.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설인도 웃고 있었어요. 약속하자. 비가 올 때마다 처음 마음 잊지 말자. 응. 지금 우리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준설인이에게 동생도 생겼어요. 가끔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원래 남매 아니었어.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해요. 사랑에는 법칙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비가 오는 날이면 여전히 그날을 기억합니다. 금기를 넘었던 위험한 사랑. 부모님의 반대. 1년간의 이별. 그리고 새 생명의 탄생. 모든 시련을 견뎌낸 우리의 사랑 이야기. 창밖에 비가 내리면 설인과 함께 우산 아래 서서 말해요. 처음 마음 잊지 말자. 끝까지 사랑하자. 그것이 비 오는 날 우리가 나누는 영원한 약속입니다.